예,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이 지금 중국 국빈 방문을 하고 있죠. 지금 마쳐이고 곧 귀국을 할 텐데 상하이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같이 동행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 그 중국 순방 성과에 대해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이라고 해서 본인은 들떠서 갔지만은 딱 그 기간에 맞춰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일어났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체포를 해서 송환을 했는데 그 배후에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이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베네수엘라를 선택을 해서 마두로 정권을 지원을 했고 이 석유의 한 80%, 90% 가량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론 마약 이런 문제도 있지만 더 근저에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의 일환이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사태가 터지니까 시진핑이 이재명을 앞에 놓고 확실하게 누구 편을 들지 결정해라, 중국 편을 들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어떤 입장 정리, 이재명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재명이 하는 말은 대한민국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다툼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경제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시진핑이 이재명 앞에 놓고 지금 세계는 100년 만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 일장 연설을 합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국권에 있어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재명에게 압박을 하는 거죠. 중국 편에 서라는 압박입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 이것은 시진핑 입장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 서야지 이 한국이 살아남는다. 이런 일종의 겁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압박을 하고 중국과 한국 양국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여기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그 강조를 하고 이 압박을 했는데 이재명은 단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국빈 방문하러 가서 뭐 셀카 찍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 어떤 뭐 상황 관리, 위기 관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하이에서 그 동행한 기자들과 회견을 하면서 참 아예 말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참 천박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시진핑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착하게 잘 살자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다.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이해를 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이 말을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 저는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이해를 했다. 시진핑 주석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건 맞는다. 그걸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저로서는 특별히 반응할 필요는 없었다. 공개 석상 얘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이거를 그냥 원론적으로 한 말이다. 원론적으로 한 말이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무슨 뭐 미국의 마두로 이 체포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사태 그 배후에 이제 중국이 있다는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착하게 잘 살자. 올바른 편.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어떤 뭐 확고한 철학도 없고 신념도 없고 대한민국이 어느 쪽에 위치를 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한 이 어떤 확고한 정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바보 전략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아예 지금까지도 뭔가
이 방향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 떼고 넘어가려는 그것인지 어떤 경우로라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그 발언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이게 어떤 그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얼버무리는 것인지 둘 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은 분명히 그때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을 하고 이 한국에 지금 중국의 편에 서라. 미국하고 일본이 아니고 중국의 편에 서라. 지금 일본하고도 지금 그 큰 갈등을 벌이고 있죠. 시진핑이. 그 요구를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모든 언론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떤 본질적인 답변을 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자는 뜻이다. 이게 지금 집권자가 할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그 회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참 천박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일본 지금 휘토류까지 가지고 중국이 일본을 압박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연안 문제죠. 그 양안 문제죠. 양안. 중국하고 대만 사이의 문제인데 여기에 이것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한 그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끼어들면은 양쪽에서 미움을 받는다. 중국하고 일본이 이유가 있어서 다투는데 그 끼어들면은 양쪽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게 그 양안 관계가 우리나라 안보나 경제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알력이 그 크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끼어들면은 양쪽에 다 미움받으니까 우리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빠질 거야. 이게 바로 그 전에 이 양안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죠. 아무런 철학이 없는 겁니다. 빈곤한 정말 그 국제 상황 인식이고 그때 뭐 또 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는 그것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생각해 보겠다. 그런 일 안 일어날 거다. 이런 말이나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 경제 그 쪽으로 얽혀 있는 중국하고 일본 또 안보 문제도 같이 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양국이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이것은 이렇게 대응하고 이것은 저렇게 대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껏 한다는 말이 이유가 있어서 양쪽이 다툴 때 끼어들면은 양쪽 모두에서 미움을 받는다. 침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이재명이 시진핑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좀 대화를 나눴다 이러면서 자기가 시진핑에게 이 얘기를 명확하게 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느냐.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가 간 관계다. 당연한 말을 했다고 또 시진핑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뒤늦게 공개를 하는 거죠. 지금 공개 석상에서 시진핑이 그렇게 중국 편에 확실히 서라.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하라. 이 말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못하고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시진핑을 비공개로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말은 했다. 시진핑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 최선, 이재명은 한국의 국가적 이익 최선. 그 당연한 이야기죠. 그 말을 내가 했다고 또 뭔가 할 말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 인식을 좀 인식의 한계를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중 시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국무회의에서 몇 차례 지적했는데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정신 나간 소리.
이 중국 쪽에서 어떤 그 SNS 댓글 조작 같은 거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의혹들이 있죠. 그 말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해서 중국 사람들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중국 사람입니까? 중국 정치인입니까? 한국 정치인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그전에 자기가 국무회에서 몇 차례 지적했다고 하는데 국무회에서 반중 시위 이거를 놓고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이것은 깽판이다. 철저히 진압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깽판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한국 국민들, 반중 시위하는 사람들을 깽판 친다. 지금은 이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깽판 치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기자회견 내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쿠팡 사태, 그 쿠팡의 그 비밀 그 고객 정보 유출자가 중국인이죠. 자, 그 중국인이어서 또 반중 정세가 생겨나고 있다. 이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이 쿠팡의 범죄 혐의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그 전자 이재용 회장을 같이 수행시켜서 데려가서는 스마트폰 그 샤오미 스마트폰을 막 그 화질이 뭐 좋다 하고 막 그 시진핑하고 셀카 찍고 막 했죠. 거기에 대해서 샤오미가 지금 바로 이재명 마케팅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이 했던 말 그대로 따서 인생샷 캠페인 이런 거를 이벤트를 하고 또 무슨 뭐 그 이벤트에 따라서 굿즈를 제공하고 그러니까는 삼성 스마트폰의 경쟁사인 이 샤오미 폰에서 이재명 마케팅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이 샤오미 폰에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자, 이 상황인데 이재명은 오늘 뭐라고 기껏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 샤오미 폰 가지고 찍은 데 대해서 셀카 찍은 데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다. 디스플레이는 샤오미 폰의 디스플레이는 한국산이다. 한중 협력의 산물이라고 했다. 한중이 협력하면 좋지 않느냐는 취지로 준 것이다. 자, 그래서 자기가 그거 가지고 찍었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가 이 삼성전자에서 한 거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다른 외국 그 기업하고 같이 합작을 한 겁니다. 라이카든가요. 라이카하고 같이 이 기술 개발을 해서 만든 분명한 중국 그 제품이죠. 그 중국 제품 중에서 일부 부품을 삼성전자에서 썼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한국산은 아니죠. 그리고 그 샤오미 폰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갤럭시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품인데 그 상품을 아주 성능이 좋다. 그 이야기를 했고 그걸 지금 샤오미가 바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재명 마케팅을 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한다는 말들이 참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들을 쭉 늘어놨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건의 정치쇼 시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새신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새신책의 내용도 자세히 짚어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